지수함수라고 하면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어. 그게 지수함수입니다. y는 a의 x제곱꼴로 생겼어요. 당연히 a 자리엔 0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x에 넣었을 때 값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제외할 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a 자리에 1이 오는 건 의미가 없죠. 1의 모든 제곱은 다 1이니까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요. 1이 아닐 때.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를 볼 겁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로그의 밑조건이랑 연결돼요. 밑에 오는 값은 0보다 크고 1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때 첫 번째 상황. a가 1보다 큰 수가 오면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y는 5의 x제곱 이런 애들이 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0 넣으면 무조건 1 나올 거고요. x에다 누굴 넣어도 y값 0 나올 때는 없어요. 당연히 음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두 번째 상황. a에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나 y는 5분의 1의 x제곱 같은 그래프 이런 애들을 그려볼까? 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는 2분의 1 x제곱 이 그래프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어서 오세요. 얘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죠. 그럼 네가 처음에 그렸던 이 그래프 뭐 하면 돼? y축 대칭 이동하면 돼. 마찬가지 y축에 대칭 이동하면 돼. y축에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0,1은 무조건 지나는데요. 지금처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0,1을 지나는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x축을 다시 말해서 y가 0일 때를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얘 뭐 해줘요?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x 대신 x 빼기 p, y 대신 y 빼기 q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이미 점근선 표현이라든가 특정 점을 지난다던가 혹은 증가 감소하는 그래프들을 관찰하는 것들은 이미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끝.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정리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뭐 치역이나 정역 같은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문제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볼 겁니다. 여기입니다. 45페이지. 다른 책 있어요? 네. 자, 바로 갑니다. 45페이지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려고 봤더니요. 여기에 x 더하기 1이 붙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네, 빼고 생각하십시오. y는 2의 x제곱 그래프. 기본 그래프죠. 밑이 2입니다. 그럼 얘는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려주시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끝. 그리고 나서 점근선 x축, y가 0일 때를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 자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왔어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여기 빼기 왔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밀고요. 밑으로 한 칸 내리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꼭 이런 체크 해주세요. 지나는 점 알아요? 지나는 점을 압니다. 이거 누구 지나지? 하나 내려. 야야야.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압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네, 0 나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이쁘게 그려주시고 필요한 보조선이라든가 정보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말한 이야기 그래프 그렸습니다. 됐죠? 치역 말해주세요. 나오는 y 값들이죠. 이 점들의 y 좌표는요. 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옵니다. 그래서 치역은요.
y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만 옵니다. 그 다음 이때 점근선은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랑 가까워집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실제로 그려주시고 편하게 네가 아는 정보들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또 방정식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 얘기할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y는요.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이에요. 됐죠? 하나 더. 얘는요.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요거 한 번 더 갑니다.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1입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씁니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요. x의 밑에 있는 값, 얘를 밑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마이너스 x의 밑에 있죠. 그래서 밑을 2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x의 밑을 우리는 밑이라고 부릅니다. 지수의 밑을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 이게 조금 더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도 가능해요. 2의 마이너스의 x 빼기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요. 2분의 1에 x 빼기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법칙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편하게 연습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연습이 안 된 분들은 빨리빨리 하다가 뭔가 또 꼬일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차분히 정리하는 연습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빨리 하는 것도 연습하시면서 속도를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나면 그래프 그릴 겁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x 대신 x 빼기 3이 왔죠?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네요. 자, 그러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2분의 1 x제곱이니까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0,1 지나고요. x축과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점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할 거고요. 밑으로 1만큼 내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결론들, 얘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죠? 플러스 1인데요? 위로 올렸는데요? 망할 뻔했어요. 3만큼 가고요. 위로 한 칸 올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점근선 y는 1이 될 거고요. 굳이 이 점의 좌표를 말하고 싶으면 말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만 보셔도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치역과 점근선을 다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치역은요. 이 모든 점들의 y값 다 1보다 크게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치역은요. y값들 다 1보다 큰 애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죠. 가까워지는 선은요. y가 1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고 치역 얘기해주시고 점근선 말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유리무리 함수 때 배웠던 이야기들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그래프였습니다. 됐을까요? 보세요.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x축에 대칭이동할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함수랑 일치해버렸습니다.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자, 일단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를 x축으로 2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우린 x 대신에 누구 써? x 마이너스 2 쓰면 되겠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뒤에다가 빼기 5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끝.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다시 뭐 했습니까? x축에 대칭 이동했죠? x축에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냐?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쓰면 되는 상황. 요렇게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우리는 요렇게 표현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2제곱 플러스 5입니다. 됐죠?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요? 다음 함수랑 같습니다. 인 거죠.
자, A 자리에 누가 올고 B 자리에 누가 올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천천히 가.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3의 x제곱 있었고요. 여기에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더한 게 나온 거죠. 하나 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9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5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의 x제곱 앞에 누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9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1, 그 다음 b에는 5가 옵니다. 라고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밑이 9, 밑이 27이죠. 밑이 양수니까 우리 편하게 보자. 확장합시다. 양수니까요. 지수 확장해서 쓰면요. 얘는요. 9의 몇 제곱? 9의 몇 제곱? 5분의 1제곱. 얘는요. 27의 몇 제곱? 7분의 1제곱 되는 거죠. 됐죠? 자, 9는 3의 제곱이네요. 그럼 다시요. 얘는 3의 5분의 2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럼 3의 7분의 3제곱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밑이 같습니다. 그럼 5분의 2랑 7분의 3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통분해서 볼게요. 35로 통분하면 되겠죠. 여기는요. 35분의 14고요. 얘는요. 35분의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3의 35분의 14제곱, 35분의 15제곱 둘 중에 누가 더 큰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요 생각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딱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밑이 3이죠.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떠올려 봅시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기본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 올라가는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때 처음에 말한 이 친구는요. x자리에 누구는 거야? 3분의 14는 값이야. 그럼 3분의 14는 값이 이런 데 있다고 보자. 35분의 14 됐죠? 이거 넣어서 나오는 값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두 번째는요. 35분의 15를 넣었죠? 그럼 35분의 15는 얘보다 오른쪽으로 35분의 1만큼 더 가면 되겠죠? 그때 나오는 값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 더 커요? 35분의 15제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른쪽이 더 큽니다.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딱히 없어요.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해서 밑이 3이죠. 1보다 큰 수입니다. 증가하는 함수네요. 지수가 클수록 그 값이 커집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우측으로 가시면요. 두 번째 문제가 보입니다. 여기도 바로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확장합니다. 0.04죠. 100분의 4의 3분의 1제곱 0.008입니다. 1000분의 8의 5분의 1제곱 요거 비교하는 거죠. 자, 눈치가 좀 빨라야 될 거예요. 10분의 4, 100분의 4네요. 얘는요. 10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럼 3분의 2제곱이요. 1000분의 8은요. 10분의 2의 세제곱이죠. 5분의 3제곱이요. 됐습니까? 바로 바꾸시면 돼요. 자, 바꾸고 난 다음에 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둘 다 밑이 10분의 2, 5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y는 10분의 2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요.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0,1을 지나죠. 그럼 이때 우리는 첫 번째 x자리에 3분의 2는 값, 두 번째 x에 5분의 3는 값을 비교하는 상황.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분한 다음 쓰겠습니다. 3분의 2와 5분의 3이죠. 분모는 15로 통분할게요. 15분의 10이 될 거고요. 얘는 15분의 6이 되겠네요. 9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 지수함수 x자리에 10분의 15는 값과 10분의 9는 값을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자, 15분의 9, 15분의 9, 15분의 9 여기 있다고 볼게요. 뿅. 그럼 15분의 10은요.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뿅. 됐죠? 더 큰 값은 누구? 15분의 9. 대입한 값이 더 크네요. 그래서 얘도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지수 자리에 큰 값이 올수록 결과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수에는요 15분의 12, 15분의 9보다 더 크지만 이 결과는 더 작습니다. 왜? 감소함수니까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x의 범위를 딱 줬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볼 거예요 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 구간에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래프 그리지 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립시다. 얘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나오니까. 됐죠? 딴 거 없네요. 그럼 다시요. 밑이 2입니다. 1보다 크죠? 됐어요. 밑이 2입니다. 1보다 크죠? 그러면 무슨 함수?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냥 그리면 된다고. 그래서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점근선이 누군지도 이쁘게 잘 체크해 줄게요. 자, 이 그래프를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내리기로 한 거죠.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플러스 3일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관찰해 보고 싶은 거야 라는 의도거든. 됐음? 또 굳이 좌표 표면을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난 잘라서 여기만 볼 거니까. 이때 나오는 함수값 중에 최대하고 최소만 찾으면 되죠. 그럼 눈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높을 때는 언제요? 여기 있죠? x에 누구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네요. 가장 작은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요. 그래서 결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오는 값, 그게 최소 값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2의 마이너스 4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16분의 1에서 2를 뺀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이너스 16분의 31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산해 주세요. 통분해서. 그럼 최대값은요. x가 몇일 때? 3일 때였죠? 3 넣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넣을게요. 2의 0제곱 빼기 2가 되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 최대값 마이너스 0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맞나? 나 지금 뭐 했죠? 맞지요? 3등값. 응? 나 말 이상하게 했는데? 아닌가? 나 제대로 말했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뭔가 느낌이 달라 보이는데 아닙니다. 네 개똥 같은 착각이에요. 씁니다. y는요. 3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이죠. 괜찮나요? 마이너스 1제곱 역수. 그럼 다시 씁니다.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빨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리고 아까처럼 또 계속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는 그릴 거야. 근데 좀 빨리 그릴 거야. 왜? 밑이 3분의 2죠.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지. 그 말은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얘는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맞아? 그럼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냥 냅다 그립니다. 얘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래도 감소하는 건 변하지 않아. 맞니? 그리고 나서 네가 보고 싶은 건 x의 누구는 값, 마이너스 2는 값부터 플러스 1 넣었을 때 값까지 보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여기 있다고 하면
x가 플러스 1일 때는 이쯤에 있겠지 뭐. 그래서 너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값들만 관찰할 거라고. 됐어? 그럼 x 누구는 값이 가장 높아요? 마이너스 2는 값이 가장 높습니다. 최대값. x에 마이너스 2 넣어주세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4분의 9 플러스 1. 됐죠? 마이너스니까 역수하고 제곱이죠. 그럼 답은요? 4분의 13.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요? x의 1는값. 1 넣어봅니다. 3분의 2 플러스 1이죠. 몇이에요? 3분의 5.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지금처럼 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딱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아, 지수함수 그래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요.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하겠구나. 그럼 그래프 그린 다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다 똑같구나. 아, 점근선을 갖고 있네. 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네. 아, 이 정도야. 우리가 유리무리 함수 보면서 다 봤던 표현들이니까 편하게 보면 되겠다. 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죠. 5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느낌이 살짝 달라집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x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또 2의 x제곱 보이네? 이거 지수함수인가 보다? 근데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굳이 얘기 안 해줍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은 게 반복되면 뭐한다? 치환합니다. 그냥 기본값입니다. 이유는요. 계속 쓰는 거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같은 게 반복되면 치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보기 편하기 때문에. 다시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안 보이는 친구는 뭔데? 아직도 연습 안 하고 있는 거야. 지수법칙 더 연습하셔야 돼요. 뭡니까?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제곱이죠. 얘는요. 2의 2x제곱이죠. 얘는요. 2x제곱의 제곱이죠. 맞나요? 누가요? 4x제곱이요. 그럼 문제도 준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y는 2x제곱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쓰는 순간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인다고. 그럼 뭐 해줘? 2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는 값으로 치환할 겁니다. 됐죠? 받아드릴까요? 어려워요? 근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t라는 문자로 치환할게. 그럼 이때 이 t에는 8이 올 수 있나요? 이 t값이 16이 될 수 있나요? 이 t값이 32가 될 수 있나요? 자,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16이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근데 4가 올 수 있나요? 32가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5. 5가 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2의 x제곱을 t라는 문자로 치환했을 때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돼요. 왜?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t에도 올 수 있는 값이 제한될 거라고. 아무나 다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t는 2의 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y 대신 t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밑이 2입니다. 1보다 크죠?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자리에는요. 0부터 2까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x에 0부터 2까지 대입해서 나오는 그 t값들을 관찰해 보면 t에 오는 가장 작은 값은 0 넣어서 나오는 값 1이겠죠? t에 오는 가장 큰 값은 2 넣어서 나오는 값 4겠죠? 그럼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치환된 문자 이 t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올 겁니다. 따라올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t로 치환했습니다. 문제도 준식을 써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됐죠? t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나온 결과 y 값에 뭘 구하면 돼? 최대최소 구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2차 팩에서 양수. 꼭지점의 t좌표는 누굽니까? 2분의 3. 내가 보고 싶은 t값은 누구부터? 1부터 어디까지? 4까지만 잘라서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볼 겁니다. 얘는 꼭지점의 t좌표인 2분의 3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요. 여기는 2분의 1만큼 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올 수 있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면 되겠네요. 가장 높은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t가 몇일 때? 4일 때. 자, 정리합니다. t가 4일 때 최대 값을 갖습니다. 누군데요? 4 넣으면 되겠죠?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몇이에요? 8. 두 번째, t가 2분의 3일 때 그때 가장 작은 값을 갖겠죠? 최소 값을 가질 겁니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4분의 9 빼기 2분의 9 플러스 4죠.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4분의 16을 더한 값. 몇이에요? 4분의 7. 됐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이 8, 최소값이 4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최대값이 나올 때 x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혹은 최소값이 나왔을 때 그때 x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최대값 나올 때 그때 x 몇이에요? 4 아닙니다. 이건 t가 4일 때야. 맞아? t가 4일 때야. t가 4일 때야. 그럼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때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 t값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나왔어. 그때 x가 누구야? 라고 하면 t가 2분의 3일 때. t가 2분의 3일 때. 맞아요? 그럼 이때 요거만 정리해 드릴게. 2의 x제곱이 몇 나올 때? 2분의 3 나올 때. x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x 누굽니까? 로그 2의 2분의 3입니다. 됐나요? 이게 로그 표현. 괜찮아? 그래서 야, 최소가 나올 때 x값 누구야? 로그 2의 2분의 3이요. 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것도 불편한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 얘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로 바꿔서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죠? 참 잘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6번입니다. 자, 그럼 다시 6번 문제 보시면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3의 x제곱 보입니다. 그쵸? 여기도 3의 x제곱 보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y는요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분의 8입니다. 괜찮죠?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누구요? 3의 x제곱 반복되죠? t라고 치환합시다. 됐습니까?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t에는 아무나 다 올 수 있나요? 선생님, 문제 x의 범위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음수 올 수 있어요. 못 오잖아요. x에다 누구 넣어야 음수 나오는데 없잖아. 맞니? 0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t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릴 겁니다. 그럼 여기가 t축, 여기가 x축. 자, 밑이 3이죠.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증가함수겠죠? 됐음? 그럼 x에 누굴 넣어도 0보다 큰 애들만 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치환하고 난 이 문자 t값의 범위도 얘기하셔야 돼요. 됐음? 자, 그럼 문제도 준식 다시 쓸게. 이렇게 되겠죠? y는 2t 플러스 t분의 8.
됐습니까? 너네 이 그래프 배운 적 없어요? 이 그래프 배운 적 없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를 배우는 친구들은 미적분 2를 수강하시는 친구들일 거예요. 이과 가시는 분들. 그래서 없습니다. 미적분 1에도 이건 안 나와요. 2에서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못 그려.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정보를 잘 보셔야 돼. t는 0보다 어떤 애? 큰 애가 옵니다. 그럼 2t니까 0보다 크겠죠? t분의 8이니까 0보다 크겠죠? 이 둘이 뭐하고 있어요? 더한 값입니다. 양수 둘을 더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양수 둘을 더한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죠? 합의 최소 곱의 최대. 뭘 쓰면 돼요? 산술기하.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을 겁니다. 2 루트 둘이 곱한 값. 됐죠? 몇이에요? 8이네요. 됐음? 그래서 최소값 몇이다? 8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또 물어볼 수 있어. 산술기하가 나온 김에. 너 둘이 더한 게 최소가 될 때 그때 x값 누군지 말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음? 자, 다시 둘이 더한 게 최소가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호 읽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해요. 근데 봐. 둘이 더해서 8 나왔지? 그럼 앞에도 4고 뒤에도 4겠지? 그럼 t에다 누구 넣으면 4 나와? 2 넣으면 되겠지? 그럼 t가 몇일 때? 2일 때. 됐어? t가 누군데? 3의 x제곱. 다시 말하면 3의 x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x값 말하면 돼. x는 누구예요? 로그 3의 2입니다. 됐죠? 그래서 질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최소값이 나올 때 x가 누군지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산술기하 써서 등호 성립 조건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x는 로그로까지 표현해야 돼요. 괜찮을까요? 방정식, 부등식을 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될 거야.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 아이디어 별거 없어요.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드는 경우. 밑이 같은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지수함수로 표현됐는데 밑이 똑같아.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방정식으로 주어졌는데 밑이 똑같아요?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끝. 졸라 쉽죠? 됐습니까? 다시요. 방정식입니다. 밑이 같은 두 등식을 땅 줬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지수끼리 같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에요. 안 어렵죠? 두 번째. a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주면 돼?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끝? 안 어렵죠? 세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밑이 다른데 지수가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밑을 같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식이니까요. 받아들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모든 수의 0제곱과 모든 수의 0제곱은 그냥 다 1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으로 동일하면 같은 값입니다. 1의 몇 제곱과 1의 몇 제곱은 무조건 같습니다. 밑이 1로 동일하면 지수의 같은 다른 값이 와도 그 결과는 1로 동일합니다. 이 정도만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 정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쓰이는 건 이 정도. 그럼 여기 하나 더 부등식용을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밑이 1보다 큰 수가 오면 증가. 증가하니까 그 말은 무슨 뜻? 지수가 클수록 그 값이 커집니다. 다시요. 이번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감소. 감소하니까요. 지수가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이게 다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됐을까요? 아, 뭐 안 보여요? 못 본 거 있어요? 왜요? 왜?
값. 2분의 1의 5제곱한 값이랑 2분의 1의 10제곱한 값 중에 누가 더 커요? 이런 거죠. 누가 더 큼? 얘가 더 커요. 왜?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거든. 이 지수가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거든. 왼쪽보다. 됐네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살짝 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50페이지에 지수 방정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이야기들 그냥 등식으로 써져 있고요. 미지수에 누구 넣어야만 같아질 수 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이 식이 지수식으로 써져 있어. 그래서 그냥 지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별거 없습니다. 미을 같게 할 수 있어. 같은 꼴이 반복돼. 지수가 같아. 그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딱히 어렵지 않아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대표 문제 바로 있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세요. 한 5분만 있다가 쉬는 시간 하면 그때 가면 안 될까요, 혹시? 많이 그때 터질 것 같나요? 터질 것 같아요? 터져요? 오케이. 오케이. 코 막혀서? 자, 빨리 볼게요. 자, 5분만 좀 참아주세요. 자,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야, 누구 넣으면 같아지는지 얘기해주라 했죠? 쓱 보세요. 왼쪽 좌변 봅시다. 민 몇이에요? 2요. 우변 민 몇입니까? 8이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어주세요. 2로 바꿉시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는요. 자, 8이죠.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2에 3x 플러스 6. 바로 가야죠.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3x 플러스 6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넘기세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이 0입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면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 0이니까요. x에 누구 넣으면 6 또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다. 끝. 답입니다. 쉽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자, 좌우변이 같다고 했는데요. 좌변 봤더니 밑이 5분의 4, 우변은 4분의 5네요.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럼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좌변 보시면 5분의 4에 x제곱 플러스 2x죠. 우변 밑을 5분의 4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역수하면 되죠? 그럼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4. 됐나요? 그럼 밑이 똑같은 거 보입니다. 뭐 하면 돼요? 같아지려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구나. x제곱 더하기 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x는요 1 또는 마이너스 4가 오면 되겠네. 끝. 답입니다. 됐죠? 뭐 희말이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가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방정식을 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식을 관찰해 봐야 되겠죠. 식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떤 생각 들었어? 식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어요? 같은 게 반복되네. 끝. 됐죠? 그냥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2x제곱 보이죠? 2x제곱 보이잖아. 같은 게 반복되네요.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고 치환할 겁니다. 자, 갈게요. 2의 x제곱이 반복됩니다. t라고 치환할게. 그리고 나서 이 t 값의 범위를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t는 어떤 애가 오죠? 0보다 큰 애들만 와야 됩니다. 됐죠?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0보다 큰 애들이 와야 됩니다. 그럼 문제도 준식을 써볼게. 바로 쓸게요. t제곱 더하기 4t 빼기 32는 0. 괜찮죠? 4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시은아 괜찮아? 너 안 되지 지금? 4 안 나오지?
못하겠죠? 다음에 괜찮아? 4 나온 거 돼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4 괜찮아요? 바로 보셔야 돼. 그래서 어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8하고 4로 되죠? 그럼 t에 누가 오면 된다? 4 또는 마이너스 8이 오면 된다. 중요한 건 이건 t 값입니다. 하나 더. t는 어떤 애가 온다고 했냐면 0보다 큰 애들만 오기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8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거 답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t가 몇일 때? 4일 때.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4일 때.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래서 x에 2 넣으면 다음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등호 성립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민서 괜찮아요? 쉽죠?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보면서 또 느끼죠? 뭐예요? 치환하겠네요. 됐습니까? 치환하겠네요. 누가 보입니까? 3의 x제곱 보이죠? 맞아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은요 9t 됐나요? 두 번째는요 t분의 1 괜찮죠? 얘가 몇이다? 6이다.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t를 다 곱할게. 9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 됩니다. 3t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0입니다. 그럼 t는 누구? 3분의 1이겠죠? t가 누군데요? 3의 x제곱이요. 그게 3분의 1 나오는 거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끝. 됐나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하시면 돼? 공통되는 것들 치환해 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풀이에서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아쉬웠습니까? 네. 답 맞았잖아. 답도 맞잖아. 근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 너 치환했지?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항상 언급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뭐야?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답 나오는데요? 맞아. 그래서 딱 정확하게 말해줄게. 네가 틀리는 그 문제는 이거 범위 얘기 안 해서 틀린 거야. 시험을 보고 왔는데 한 문제 틀렸어. 왜 틀렸지? 범위 안 봐서 틀렸어. 됐어요? 네가 틀리는 문제는 딱 이 범위를 안 봐서 틀리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말해주시고 3분의 1이니까 0보다 큰 거 맞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끝까지 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오답을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해 주시고요. 항상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대표 문제 3번입니다. 53페이지. 자,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똥띠리똥똥똥똥똥똥똥. 좌변도 밑이 x고 우변도 밑이 x야. 밑이 같아. 그러면 지수가 같으면 되잖아. 그럼 같은 수 나온 거 맞잖아. 그럼 2x 플러스 1하고 7 마이너스 x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넘어가서 3x는 6. x에 몇 내면 돼요? 2요. 끝났죠?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주세요. 밑이 x잖아. 맞아? 그럼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어. x에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됐어요? 1 넣으면 1의 3제곱이랑 1의 6제곱. 둘 다 1로 맞잖아. 같은 거.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x에 1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받아들여? 끝. 자, 우변으로 우측.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다시 볼게요. x 플러스 3의 x제곱 6의 x제곱 지수가 똑같네요. 그럼 뭐야? 밑이 같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밑이 6이니까 여기도 밑이 6이 됐으면 좋겠네. x에 누구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겠죠?
끝? 아닙니다. 더 있어요. 왜? x는 마삼보다 큰 수가 올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 마삼보다 큰 수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밑이 달라도 같은 값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지수가 0일 때. x가 몇일 때? 0일 때. 얘까지 빼먹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별거 없어요. 야, 밑이 같아요? 지수 같으면 돼. 지수 같아? 밑이 같으면 돼. 대신에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같아.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같아.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자.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지수 부등식입니다. 대표 문제 바로 볼 겁니다. 똑같아요. 방정식 때랑. 자, 갑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왼쪽 좌변과 우변을 봅시다. 좌변의 밑은 4고요. 오른쪽은 2네요.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죠. 다 2로 바꿔보겠습니다. 4의 x제곱은요. 2의 x제곱이고요. 오른쪽은 2의 x-1제곱이 있는 상황이죠. 자, 밑이 2로 같습니다. 그럼 이때 보겠죠? 밑이 2예요. 다시 밑이 1보다 큰 수입니다. 그럼 얘는 증가하는 애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그 값도 커집니다. 됐나요? 그럼 결론. 밑이 2인데 오른쪽이 더 커야 된대. 그럼 지수가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네요. 2x보다 x 빼기 1이 커야 됩니다. 넘어가면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겠죠. 끝. 됐어. 자, 두 번째 우측으로 갑니다. 9분의 1의 몇 제곱과 3분의 1의 몇 제곱이 있네요. 잠깐만요. 밑이 9분의 1, 3분의 1이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9분의 1은요. 3분의 1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식 정리할게요. 3분의 1의 4x 플러스 6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리고 다시 봅니다. 둘이 밑이 동일하죠. 3분의 1. 자, 밑이요.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감소하는 함수죠. 감소하는 함수라는 얘기는요. 지수가 더 클수록 그때 나오는 값은 더 작아집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른쪽이 더 커야 되죠. 오른쪽이 더 커야 되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커야 돼? 왼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4x 플러스 6이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넘어갈게요. 3x는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져요. 그럼 여기가 더 작은 거니까 이쪽 지수가 더 얘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x의 범위를 또 말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부등식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뒷페이지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편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부등식 문제를 풀어보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또 느낌이 좀 다르게 됐네요. 왜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이죠? 누가 반복됩니까? 누가 반복돼요? 시은아, 누가 반복되니? 2의 x제곱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러면 뭐예요? 치환합시다. 끝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당연히 이 t는요, 0보다 항상 큰 값들만 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문제도 준식을 다시 써볼게요. 자, 보세요.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16은 0보다 큼. 괜찮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왜? 요거 2하고 3 곱해서 6이잖아. 됐네? 자, 그러면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네. 자, 얘는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2 0보다 큽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인데요. 8 넣으면 0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며 0보다 큰 범위를 말해줘. 여기를 말하면 되는 거구나.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t는 0보다 큰 애만 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t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오른쪽만 보기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t에 오는 값은 누구? 8보다 큰 애들이 오면 되겠다. 마이너스 1로 작은 거 안 봅니다. 0보다 클 때만 보니까요. 됐죠? 자, t가 누구였어요? 2의 x제곱이었죠? 다시 씁니다.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 2의 세제곱보다 크다. 그럼 결론 x는 누구? 3보다 큰 애들이 오면 되겠다. 답입니다. 쉽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다시 보면서 얘기하겠죠? 같은 게 반복됩니다. 누구예요? 3분의 1의 x제곱이죠.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쓸게.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음. 괜찮죠? 왜요? 여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이잖아. 3하고 4 곱하면 12잖아요. 괜찮니? 바로 와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t-9, t-3, 0보다 작거나 같은. 얘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3 넣으면 0 나오고 9 넣으면 0 나오니까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요. 다시 말해서 t는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오면 되죠. 자, t가 누구였어요? 3분의 1의 x제곱이요. 됐죠? 얘가 3하고 9 사이로 와야 됩니다. 자, 참고로 3은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9는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오면 되겠네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왜?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습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대표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어느 금융상품에 A만 원을 투자할 때 투자한 뒤 T년 후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나는요 200만 원을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675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후게요? 라는 거죠. 그럼 다시 나는 알아요. A가 200이야. 그 이익금이 675야. T년 됐죠? 몇 년인지 모르니까 문자로 놓을게요. T년 됐습니까? 자, 그럼 씁니다. A에다 200 딱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200 2분의 3 4분의 t제곱 얘가 675가 됐음. t 값 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양변에 200 나눕니다. 2분의 3에 4분의 t제곱은 200분의 675가 되겠죠. 자, 5로 나눌게요. 5, 4, 20 5로 나눕니다. 5, 1은 5, 3, 5, 15, 5, 25 자, 5로 한 번 더 나눕니다. 8, 5, 40 5, 20, 7, 5, 35 됐죠? 그럼 다시요. 얘는요. 8분의 27이네요. 8분의 27은요. 2분의 3의 세제곱이죠. 그럼 결론 밑이 같네. 4분의 t가 3이 오면 되니까 t는 몇이다? 10이다. 몇 년 후? 12년 후.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입니다. 이렇게 푸셨나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었나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48페이지에 유형 10번, 유제 10번 문제 보시면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밑이 3인 지수함수죠. 근데 지수 자리에 있는 값이 독특합니다.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밑이 3이라는 걸. 그 말은 증가함수. 그럼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클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지수가 작을수록 이 값이 작아질 겁니다. 그럼 최대가 오고 싶어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오고 싶어요? 지수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이 누군지 찾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지수에 오는 값 누굽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죠? 이거의
최대가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는요 1입니다. 근데 우리는 x의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수에 오는 값은요 다음 값들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수에 오는 가장 큰 값은 여기 있네요.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2 빼기 2는 1이 되겠죠? 그럼 지수에 오는 최대값은 1입니다. 그럼 다음 함수의 최대값은요? 3의 1제곱, 3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수에 오는 가장 작은 값이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2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그려놨으니까 바로 봅니다. x가 몇일 때? 1일 때 가장 작은 값. 1 넣으면 나오는 값. 1-2-2네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다음 함수의 최소값은요. 3의 마이너스 3제곱. 27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이 3, 최소값은 27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답입니다. 맞으신 분? 네. 납득이 될까요?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을 말해 줄래요? 자, 쓸게요. y는요. 5가 분자에 있고요. 5의 x제곱이 분모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여기는요. 5 곱하기 5의 x제곱인 거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이거의 최소입니다. 바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5의 x제곱 양수입니다. 양수죠. 5의 x제곱 양수입니다. 5 곱했네 양수죠. 합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못 쓰면 돼요. 산술기야. 크거나 같겠죠. 2 루트 둘이 곱하면 25네요. 몇입니까? 10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0입니다. 하고 마무리되는 문제.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리 어떻게 하지? 최소값 구하래. 산술기야. 끝. 정리 어떻게 하지? 최대값 구하래. 산술기야. 끝. 이런 식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을까요? 얘는 넘어갈게요. 자, 52페이지에 있는 5번입니다. 자, 한 2명의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중간에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 앞에 3 더하기 2루트 2 있지. 뒤에 3-2루트 2 있잖아. 이 둘이 아주 독특한 관계야. 아주 스페셜한 관계야. 이게 혹시 보였다면 와우. 안 보였다면 입니다. 끝.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요? 라고 하면 봐봐. 이거 어떤 애 x제곱이랑 어떤 애 x제곱을 더했어. 근데 6 나왔대. 근데 지금 밑이 다르잖아. 그럼 더하기 연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 그럼 정리를 못하는데 왜 줬어? 정리가 되니까 줬겠지. 그럼 정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뭔가 바꿀 수 있겠지. 정리할 수 있겠지. 난 앞만 해도 안 보이는데? 라고 하면 아니야. 봐봐. 하필 얘네 둘을 줬다? 3, 3 똑같아. 2루트 2 똑같아.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는 빼기다. 합차 공식인가? 아이 왜 그래. 그럼 대신 이 생각은 한번 해봐. 3 제곱하면 몇이야? 9. 2루트 2 제곱하면 몇이야? 8. 얘는 9고 얘는 8이네. 이건 뭐지? 합차 공식인가? 아니라니까. 3-2 루트 2 분의 1. 이거 유리화 할게요. 뭐 한다고요? 유리화. 그럼 뭐 해줘? 분모와 분자에 3 플러스 2 루트 2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네가 방금 했던 연산 나오잖아. 뭐? 얘 제곱하면 9, 얘 제곱하면 8, 서로 빼면 몇이야? 1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 플러스 2 루트 2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주 독특한 둘을 준 건데 이게 보여야 돼요. 뭐냐? 3 플러스 2 루트 2는요. 3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2 루트 2는요.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이랑도 같습니다. 역수관계인 둘을 준 거야 사실.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야 이게 어떻게 보이냐? 장담하는데 이거 문제 풀려고 노력하신 분은 얘 제곱하면 9고 얘 제곱하면 8인데 합차 공식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을 거거든. 둘이 빼면 1 나오잖아. 유리하면 분모가 1이 되는 상황이라고. 사실 그거 준 거야.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처음 접근해야 되는 해법, 그 풀이의 시작은요. 역수관계에 있구나를 알아내는 것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역수관계인 거 알아내면요. 이렇게 쓰겠죠. 지금부터. 자, 3 플러스 2 루트 2의 x제곱 더하기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의 x제곱. 얘가 6임.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3 플러스 2 루트 2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고 하면 t 플러스 t분의 1이 6인 거. 됐죠? t를 곱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인 거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써서 그래 역수관계인 거 알았다고 치자. 내가 여기 t로 치환한 다음 다시 문제를 제시한 다음 t를 다 곱해서 여기까지 썼어. 그리고 나서 t 값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인 거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말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맞아요? 아니 인수분해 안 된다고 말을 못해? 아니잖아. 2차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되지. 그래서 t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t는요. 3 풀마 루트 절반 제곱 9 빼기 ac니까 8 되겠죠. t는 누구? 3 풀마 2 루트 2라고. 됐음? 됐어요? 그럼 다시 t가 누구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3 플러스 2 루트 2의 x제곱이 3 플러스 2 루트 2이거나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고. 됐어?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1 역수관계잖아. 됐어요? 그래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올 수 있겠습니다.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 됐을까요? 됐어요? 인수분해 안 된다고 쫄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처럼 해결해 주는 과정을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지수로 나와. 어려울 수 있어요. 꼭 해보시고 극복하세요. 자, 53페이지에 9번으로 갑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든 실근의 합이죠. 얘는 사실 뭐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이 같은 게 보입니다.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2x제곱이 7x 플러스 4랑 같으면 되죠. 2x제곱 빼기 7x 빼기 4가 0인 상황이죠. 2하고 1, 1하고 4인데 밑에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2x 더하기 1하고요. x 빼기 4는 0이겠네요. x는요.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분지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단 x는 2보다 큰 수가 온다고 했어요. 됐죠? x에 2보다 큰 수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밑조건 때문에 그래요. 0보다 커야지 우리가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일단 x값이 하나 보였습니다. 끝내지 않아요. 이유는 뭐 때문에?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이죠? 그럼 x에 누구 넣어도 됩니까? 3 넣어도 됩니다. 해서 다도한값 몇이었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55페이지로 가서 2번 문제 봅니다. 문제 하나하나 푸시면서 정성 들여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풀지 마시고요. 자,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풀어볼게요 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밑이 4분의 3, 뒤는 밑이 9분의 16이죠.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야. 9분의 16? 9분의 16 얘는요. 4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다. 됐죠? 그럼 다시 씁니다. 4분의 3의 3x 마이너스 4제곱 빼기 4분의 3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 거구나. 됐죠? 하나 넘기세요. 4분의 3의 3x 빼기 4제곱이 4분의 3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 이죠? 됐죠? 대소관계. 밑이 누굽니까? 4분의 3입니다. 0하고 1 사이에 있죠. 그럼 감소함수죠. 그럼 왼쪽이 더 크고 싶어? 그럼 지수는 누가 커? 오른쪽이 커야 되겠네. 그래서 지수법칙, 지수끼리의 대소관계를 관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가 3x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과적으로 지수함수 값이 더 작아지겠죠? 됐나요? 넘깁니다.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여기 2x랑 x고요. 여기 1하고 2입니다. 위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네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답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시은이 이거 풀 때 뭐 16분의 9로 넣으면 안 돼. 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분수가 나오고 또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밑을 좀 작게 만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56페이지에 4번입니다. 지금 말한 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풀 수 있겠어요, 이제? 민서 풀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6페이지에 4번 볼 거고요. 두 문제였죠? 부등식 풀어주세요. 기계처럼 갑니다. 3의 x제곱 치환할 거야. t라고. t 0보다 큰 애야. 그러면 정리하죠. 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81이 0보다 작음.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998 뭐시지? 27하고 3이죠. 그러면 t는요. 3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은 애. 근데 t가 누구? 3의 x제곱. 이거 3보다는 크고 27 세제곱보다는 작은 애. 그러니까 x는 누구?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 끝. 답입니다. 맞았어요? 괜찮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임? 이라고 하면 잠깐만, 얘는 2의 x제곱에다 2를 더하고요. 여기는요 2의 x제곱 분의 8이네요. 바로 갈 수 있죠? 에이, 뭐 해줄래? 2의 x제곱 치환할래. 당연히 0보다 큰 애야. t 플러스 2가 크거나 같죠? t분의 8. 양변에 t를 곱합니다. 이때 부등식입니다. t가 0보다 큰 거 알아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t는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수 또는 t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올 건데 0보다 큰 애만 보기로 했죠? 얘는 안 봅니다. 그럼 결론 t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에 누가 오면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을까요? 끝? 마무리돼요? 그래서 자, 빠르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만 사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연장선인데 여기서 이제 지수로 표현이 됐다 정도인 거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문제들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제 하나하나 소중히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끝낼까 합니다. 자, 요겁니다. 유제 6번 문제. 자, 유제 6번입니다. 요거를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서 풀고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은 x 값이죠. 그죠? x에다 알파 넣으면 등호 성립하고 베타 넣으면 등호 성립하나 봐.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이 더한 값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당연히 이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뭘 할 거냐면 치환을 할 거야. 반복되는 게 보이거든. 2의 x제곱. 내가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해 볼게. 이거 해석 잘해야 되니까 잘 봐줄래? 이거 해석 잘해야 되거든. 해석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 잘 좀 봐줄래? 민우야, 문제 풀지 말고 좀 봐줄래? 민서도 한번 봐줄래요? 이거 한번 봐줄래요? 해석하는 거 한 번만 봐줄래? 자, 그럼 이렇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8이 0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야, t 값에 누구 넣으면 돼? 4 넣으면 되고 t에다가 16 넣으면 0이야. 이렇게 해버렸으면 2의 x제곱이 4일 때 2의 x제곱이 16일 때 그럼 x가 누구지? 2구나. x가 누구지? 4구나.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값이요? 하면 끝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다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분명히 두 근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0 만드는 t값이 존재할 겁니다. 맞나요? 나는 이 0 만드는 t값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2의 x제곱으로 표현한다며. 맞아? 잘 들어. 우리 x에다가 누구 넣으면 0 나와? 알파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t값이 2의 알파제곱이면 근인 거지. 맞아? 그럼 내가 t 대신에 2의 알파제곱 대입하면 이거 0 만드는 거지. 받아들여? 이 해석하는 거 봐야 돼. 뽀석뽀석 하지 말고 다시 봐봐. 다시요.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x에다 누구 넣으면? 베타 넣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야. 0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럼 다시 내가 요 x에다 베타를 넣으면 t가 몇일 때? 2의 베타 제곱일 때. 맞아? 그럼 이 등식도 0이 나오는 거야. 납득이 돼? 됐어요? 뭔 말입니까? 야, t 자리에다가 다시 2의 알파 제곱 넣어볼게. 그럼 이렇게 되죠. 2의 2 알파 제곱 빼기 7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8은 0. 이거 뭔데? 여기다 알파 넣는 거랑 똑같잖아. 0 맞잖아. 됐음? 받아들여? 다시 다음 t로 써져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지금처럼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왜?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 더하면 뭐 나와요? 7. 두 근의 곱.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을 곱하면 몇 나와요? 8.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몇이었다? 8. 2의 세제곱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입니까? 3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다시 이 해석 잘 봐줘. 별거 없어요. 치환했는데 어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너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 하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두 근의 곱에서 네가 원하는 답이 보이는 상황이네. 됐나요? 괜찮을까요? 별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57페이지 우측에 유제 7, 8, 9번 실생활 문제들 있죠? 이런 거 꼭 숙제 내주면 안 풀어오는 시기들 있어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서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